안녕하세요, 로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사를 오래 다니면 생기는 장점,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별로 좋을 게 없어, 롤모델이 없어 이런 생각 많이 드시죠. 게다가 한국인들은 오래 다니면 이런 거 좋아 라고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약간 겸손의 문화인 건지 당연시되는 문화인 건지 모르겠는데 좋은 점을 이야기해주는 선배보다는 야, 네가 겪어봐, 겁나 힘들어 이런 겁주는 선배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회사 생활이든 결혼 생활이든 애 낳고 키우는 거든 뭐가 됐든 다 부정적인 것만 일단 이야기를 하면서 녹록치 않아, 쉬운 거 하나 없어 이런 태도잖아요. 근데 저보다 연차가 훨씬 많은 분들이 널렸지만 제가 회사 생활을 10년 차로 하면서 제 주위에 또 회사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많으니까 친한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래, 조직 생활이 주는 장점이 분명히 있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오래 다녀서 뭐해? 라고 생각하시는 혹은 진짜 뭐가 좋지?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은 직급이 올라가면서 본인이 기획을 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바를 할 수 있는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결정권이 어느 정도 생깁니다. 물론 회사 일은 리더가 결정을 하는 거죠. 임원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고 팀장이 오케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지만 연차가 쌓이면서 좀 더 주도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 옳다, 내가 생각할 때 필요하다라는 과제를 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원 대리 때 일을 하면서 대체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거야? 대체 이거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 이걸 내가 지금 여기서 왜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내가 의사결정권자라면 어떻게 바꿔보고 싶은가를 계속 고민을 하면서 메모를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정말 그런 입장이 됐을 때 자네 뭐 이번 분기에 하고 싶은 일이 있나?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개진할 수 있고 그게 정말 실행이 되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물론 회사 일이라는 건 내 아이디어로 내가 제안을 해서 진행이 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고 그 결과가 어떤지 실제 본인이 실행을 하면서 이게 생각보다 별로였네가 될 수도 있고 실제 성과가 기대만큼 안 나올 수도 있죠. 어떻게 모든 일이 다 성과가 좋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레슨들을 통해서 경험을 하면서 점차 본인의 역량을 발전시켜 나가는 거고 적어도 내가 하고 싶은 방향성을 가지고 해나간다는 게 좀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재미를 느끼실 수 있거든요. 약간 나는 그냥 기업의 부품 같아요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회사보다는 본인이 사업을 해서 나가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물론 사업이 훨씬 더 주도적일 수 있지만 안정성이나 월급이 보장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회사 안에서 내가 좀 더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는 생각보다 큰 장점이고요. 일을 끝내고 났을 때도 내가 원하는 아이템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냈다라는 것들이 점점 쌓이시면서 본인의 커리어가 되는 거고 내가 이제 회사 생활을 뒤돌아봤을 때 내가 이런 식으로 좀 변화를 줬다. 내가 이런 식으로 제안한 거를 실행해봤다라는 게 좀 자산이 되고 내가 기여했다는 느낌을 받고 내가 성장한다는 느낌을 받는 데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의도치 않게 2년 차 때부터 누군가를 서포트하기보다는 저만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팀장님이 하라고 지시하신 업무였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제 스타일대로 저의 방식으로 풀어나가냐의 문제였는데 이제 좀 더 연차가 쌓이면서 제가 제안한 아이디어로 일을 진행을 하고 가설을 세우고 한 부분이 실제로 결과가 들어왔고 변화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회사 생활을 하면서 마케팅 일을 한 게 헛된 게 아니구나 라는 것도 좀 느낄 수 있었고요. 대학 나와서 뭐해요? 이런 분들도 있고 회사 생활해서 뭐해요? 이런 부정적인 관점들도 있으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경영학과로 대학 4년을 다니지 않았다면 이 회사 생활에서 이만큼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회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 바뀌고 마케팅이 어떤 건지 알고 들어오는 사람과 그냥 회사에서 처음 그 부분만을 보는 거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한 10년 동안 일을 해봐서 이런 감이 생긴 거지 만약에 그냥 대학 졸업하자마자 너 여기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 라고 했다면 제안을 하지 못했을 테고 제가 그동안에 일을 하면서 겪은 노하우들이 있고 제가 느낀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이 실제 업무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큰 그림을 그리다 보면 내가 회사 생활 헛일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대단한 건 아니어도 조금씩 만들어가다 보면 좀 더 업무적인 자존감을 세우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급이 올라가면서 점점 윗사람이 적어지잖아요. 그 말은 즉 나와 의견이 안 맞는 사람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사원일 때는 위에 대리의 허락도 받아야 되고 과장의 허락도 받아야 되고 내가 허락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단계가 많고 또 그들 또한 대리가 사원에 비해서 더 알긴 하지만 사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입장인데 또 그 사람의 개인 성향이 있는데 그걸 맞춘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점점 윗사람의 그 단계가 줄어들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나가는 것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어요. 물론 이건 워낙에 케바케기 때문에 3단계에서 1단계로 줄었지만 그 사람이 또라이다 라면은 결코 장점이 될 수 없기는 하지만 점점 윗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건 좀 더 내가 권한이 많아지고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근데 제 지인 중에 하나는 별로 저는 제 권한대로 하고 제가 주도적으로 하고 제가 튀고 두드러지고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서포트가 좋아요 라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를 존중해줘야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라면 본인의 커리어를 일반적인 팀장이 되는 그런 커리어로 가져가기보다는 특정한 업무, 하나의 분야만 정해두면 굳이 팀장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그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뭐 주도적으로 할 마음이 없어요. 전 서포트가 좋아요 라고 하더라도 사실 윗단계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본인의 의지대로 그리고 좀 더 마찰이 있을 만한 선배가 적어진다는 거는 장점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그만큼 더 큰 책임을 요구하는 게 싫어요가 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사원 대리 때 내가 생각하는 나의 특징과 이게 연차가 쌓이면서 내가 갖게 되는 장단점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저는 맨 처음에 이제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을 때는 보통 사람들이 마케팅하면 광고를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광고 쪽을 하고 싶었고 저는 그런 일이나 어울리는 사람일 줄 알았는데 10년이 지나고 보니 저는 거의 늘 매일 하고 있는 게 엑셀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수학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이렇게 엑셀을 많이 보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일에 대해서 또 나름의 전문성이 생기는 거고 나름의 노하우가 생기니까 계속 이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신입사원 때는 상상도 못했던 업무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분명 그러실 수 있고 적어도 계획하지 않고 흘러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저는 마케팅이 하고 싶었고 마케팅 안에서 의외의 분야를 하게 된 것이지 마케팅이 아니라 예를 들면 경영기획으로 가, 너 SCM 해 라고 해서 그 분야로 흘러왔다면 아마 만족을 못했을 수 있거든요. 반면에 그렇게 중간에 부서를 옮겨서 만족하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점점 직급이 올라가면서 기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그걸 과연 할 수 있을까? 라고 너무 생각하실 게 아닌 것이 경험을 하다 보면 또 나름의 노하우가 생기고 하고 싶은 분야들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혀 다른 부서에서 나를 대할 때 직급, 연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좀 존중을 더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사원 때 짜증나잖아요. 저는 저한테 뭐 민지씨 이렇게 부르는 게 되게 싫었어요. 제 이름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그 말하는 말투가 하대하는 말투 있잖아요. 약간 다방 레지를 부르듯이 하는 또 남자 상사가 있었는데 너무 싫더라고요. 근데 이게 직급이 올라가면서 저를 처음 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예를 들면 로미 과장님 이렇게 직급을 부르고 또 그들의 행동도 약간 윗사람을 대하듯이 해주니까 이게 물론 회사 안에서나 통하는 거고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거는 충분히 압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상대방이 매너를 갖춰서 나에게 행동한다는 거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뭐 그게 뭐가 중요해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나를 막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연차가 올라가면서 적어도 저 사람은 그래도 과장급이야 차장급이야 라는 게 있어서 잘 아는 사람이겠지 권한이 있는 사람이겠지 라는 게 있고요. 실제로 그런 업체들끼리 얘기를 할 때도 야 적어도 뭐 과장이 와야 되는 거 아니냐? 팀장이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해요. 특히 뭐 중요한 프로젝트면 야 어떻게 대리를 보내냐? 이런 이야기들도 여전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직급이 있다는 거는 내가 적어도 그 조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직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갖는다, 전문성을 갖고 있다라는 표식이기 때문에 나를 막대하는 사람은 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 지인의 사례를 들자면 원래는 보통 방이 생긴다는 건 거의 임원급이 돼야 가능한 건데 제 지인이 운이 좋게도 업무의 특성상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고 뭐 그래서 방이 생긴 거예요. 그게 직급이 어느 정도 올라갔으니까 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거기에 뭐 식물도 키우고 예쁘게 공간을 잘 가꾼다는 것에 굉장히 재미를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을 하고 싶을 때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만족
만족도가 높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본인의 방이 생기고 나니까 더 좀 열심히 하게 되는 측면이 또 생기더라고요. 저는 신입사원 때 처음 제자리가 생긴 것도 너무 신기했거든요. 그 월세가 워낙 비싸잖아요. 이렇게 비싼 사무실에 나만의 공간이 있다는 것이 좋고 좀 신기했는데, 전 사소한 거에도 좀 이렇게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신경을 쓰면 더 감사할 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은 익숙해진다는 겁니다. 익숙이 결코 나쁜 게 아닌 게요. 만약에 새로 여기에 이직을 해온 거라면 적응하고 이 스타일로 하는데 굉장히 많은 한 200의 에너지가 드는데, 몇 년씩 같은 조직에 같은 일을 하다 보면 정말 한 30만 노력을 해도 그 200만큼의 성과를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큰 장점이고, 그래서 점점 직급이 올라갈수록 좀 안주하게 되는 경향도 있죠. 물론 그 안에서 자기 개발을 계속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또라이 상사 때문에 힘들고 일이 많아서 힘들고 그런 게 직급이 쌓이면서 조금씩 편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회사 생활을 오래 하면 또 그게 그런 장점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학교도 처음에 1학년 때는 막 대학생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랬는데, 막 한 3학년 2학기 정도 되면은 그냥 만만하고 뻔해지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회사를 다니면서 또 아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인맥이 넓어져서 일도 훨씬 쉽게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죠. 연구부서에 어떤 일이 있던데 그거를 좀 알아봐줘 라고 했을 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면 막 일일이 전화하고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 과정이 힘들고 사람들이 또 보수적일 수 있는데, 아는 사람 몇 명 있으면 아주 쉽게 일 처리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오래 다니면서 생기는 인맥과 익숙함과 능숙함은 정말 큰 자산이 되고, 본인 스스로의 1년차, 2년차, 그리고 10년차, 11년차에는 차이가 확 나는 거죠. 그래서 훨씬 업무도 단시간에 빠르게 끝낼 수 있는 거고, 한 회사를 오래 다니는 게 되게 장점이 될 수 있고요. 꼭 한 회사가 아니어도 이직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직급이 올라가면서 생기는 장점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회사원은 무엇보다도 매달 꼬박꼬박 월급 들어오고 연차 쓸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출장도 가기도 하고, 이렇게 장점들이 분명 있습니다. 물론 저도 퇴사하고 싶은 순간들 있고요. 많았죠. 근데 그래도 회사를 떠나보면 그 소중함이 느껴지잖아요. 안정감, 규칙적으로 생활할 수 있으면 대출 이자를 훨씬 낮게 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좀 컨디션 안 좋고 집에 무슨 일 있고 이렇다 하더라도 대강 시간을 때우면 어쨌든 월급은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게 개인 사업이 되고 나면, 내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나면 정말 딱 한 성과에 대해서 돈을 받는 거고, 아웃풋만큼만 돈을 받을 수 있는 건데, 5시간 일하고 10시간 일한다고 해서 성과가 딱 2배가 되는 게 아닌데, 회사는 딱 그래도 어느 정도의 출퇴근 시간이 있잖아요. 퇴근하면 내가 나의 취미, 나의 사생활에 집중을 할 수 있고, 회사가 주는 장점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냥 무작정 회사에서 그냥 나는 이렇게 부속품으로 사는 거 싫어,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래 다닌 분들 장점이 있으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야, 너는 빨리 해서 떠나, 이렇게만 말하는 사람들, 정말 자기가 그렇게 느끼면 본인이 떠났겠지. 분명 조직에 장점이 있으니까 남아있는 거라고요. 선배들이 좋은 얘기 안 해준다고 해서 이 회사는 희망이 없나 봐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개인의 역량을 키워서 뭔가 위기가 왔을 때 본인이 또 다른 기회를 만들 수 있게 준비하는 건 중요하지만, 대책 없이 그만둬 버린다거나 그냥 무작정 나의 회사 생활을 비난해버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회사 생활의 장점 중에 하나가 회사 내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사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점심시간이 딱 1시간이 보장이 되잖아요. 근데 개인 일을 하면은 그 시간도 좀 더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급한 보고가 있지 않는 한 1시간을 쓸 수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 좀 유관부서 사람들하고 만나서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고 좀 친구 관계도 늘리고, 이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회사에서 만나게 됐는데 정말 절친이 되는 케이스들도 많아요. 동기라던가 경력으로 입사했어도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경력들이 있을 수 있고요. 회사 내에 동호회 활동을 하다가 알게 되는 사이들도 있고, 연차가 올라가면서 좀 더 그걸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원 때는 약간 점심 약속 있어요 라고 말하기에도 눈치 보이는 곳들도 있잖아요. 근데 좀 덜 눈치가 보이게 되고, 내가 내 스타일로 나의 시간을 쓸 수 있게 된다는 거. 적어도 아웃풋이 명확하고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라는 인상만 주면 좀 더 자유도가 올라간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느꼈던 장점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 이런 걸 공유하면서 저는 회사 생활 같이 으쌰으쌰 하자라고 말을 하고 싶고요. 물론 회사 생활 열심히 해봤자 노예 중에 왕이 되는 것 뿐이야. 너네는 귀족이 되는 게 아니라 노예일 뿐이야. 막 이런 의견도 많잖아요. 근데 노예 중에 왕들이 얼마나 잘 살아요. 그리고 노예이면서도 행복한 사람이 많은데요. 노예라고만 너무 그 프레임을 고정해버리지 마시고 우리는 꼬박꼬박 월급 받으면서 나의 주말을 누리면서 내가 내 인생을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해가고 있어. 지금 노예인 것 같지? 너네 여기 나가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될래? 노예가 될래? 라고 하면 차라리 주말에 쉴 수 있는 노예가 나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말하고 제가 회사 생활을 몇 년이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 준비해봤고요. 댓글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로밍이 여러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